네, 시작해 볼까요? 책 좀 펴시고 교과서 오늘 나가면 다 배울 것 같아요. 네. 131쪽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할 건데 공식은 상당히 쉽죠. 아래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차원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가 뭘 추가한 것처럼 보이죠? Z좌표에 대한 계산을 그냥 추가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기는 상당히 쉬울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보면은 그림 있죠. 직 육면체가 하나 그려져 있고 거기 색깔로 되어 있는 뭐 직각삼각형 보이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봐볼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간 위에서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직 육면체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편의상 그 Z1보다 Z2가 크다고 하죠.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위쪽에 찍혔겠죠. 네. 조금 약간 어려운 설명하면은 이 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을 통과하는 평면이 있겠죠. 그 평면 중에서 XY 평면에 평행한 그러니까 이런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평면이. 그래서 이 점을 이 평면에 정사용합니다. 수선의 발 내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만 바뀔까요? Z 좌표만 Z1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얘가 0이라고 하면 정확히 XY 평면이 되는 거고요. 1이라고 하면 뭐 배우진 않았지만 뭐 Z는 1인 그런 평면이 되는데 아무튼 그 평면에 얘를 정사형 수선의 발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Z 좌표만 Z1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자,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빨간색 선분은 1차원이죠. 1차원 상에서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건데 XY 좌표가 똑같으니까 Z 좌표의 차이만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얘는 3차원 위에 있는 선분이지만 이 선분 봤을 때 1차원이죠. 1차원 상에서 거리는 절대값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죠. 예, 그랬었고요. 점을 정사용하면 뭐가 좋죠?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가 좋은데 얘는 이유가 뭐죠? 이 두 개의 점이 하나의 평면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되겠죠. Z좌표가 똑같으니까 실제로 이 선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랑 같은 개념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빨간색 두 개의 선분은 직선은 직각이잖아요. 무엇을 사용하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저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대각선의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길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정리된 공식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점을 정사용한다는 거예요. 정사용하면 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뭘 한 거죠? 이 점을 매개로 해서 매개 뭐 매개 변수란 말도 나중에 배울 텐데 매개로 해서 이렇게 매개를 뭐라고 이렇게 친구가 있으면 이런 설명 싫어하는데 자 친구를 통해서 친구를 사귈 수가 있나? 그럼 얘를 매개로 해서 친구 인스타 보다가 팔로우 자 아무튼 자 비유적 표현이었는데 이 점의 역할은 뭐냐면 너랑 이어준 역할이 하나가 있고 너랑 이어준 역할이 하나가 있죠. 너랑 어떤 작업을 할 때는 1차원 상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너랑 어떤 작업을 할 때는 2차원 상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 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한 번에 구하지 말고 이렇게 두 번 정도 나누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넘어가 보죠. 예. 뭐 공식 뭐 하는 건 쉬우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5번 정글짐 해봤어요 어릴 때? 요즘에 아파트에 정글짐 있니?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이 정글짐 사이로 지나다녔을 때가 있었죠. 키가 작아서. 그땐 좀 가벼웠었던 것 같은데. 자, 예제 1번.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변수를 뭐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죠.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거리가 똑같으니까 제곱을 해도 똑같겠죠. 식을 보면 알겠지만 a 제곱이 사라지죠. 그래서 a 값이 하나만 나오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참고해서 이야기하면 이 점을 x축 위의 점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점이라고 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자, 2차원상의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할 수 있죠? 너랑 너랑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을 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1:1 내분점이죠. 다른 점들도 있죠. 어떻게 구하죠? 너의 기울기에 수직이 되면서 중점을 지난 직선을 만들죠. 이렇게. 그럼 뭐가 된다? 이 점을 선택하면 너랑 너랑 길이가 똑같죠. 이 점을 선택해도 너랑 너랑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고1 때 풀어봤을 겁니다. 직선 나오죠. 근데 지금은 3차원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겠지. 평면이. 그래서 x, y, z로 바꾼 다음에 식을 쓰면은 이 평면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를 한 5년 전엔 배웠었는데 요즘 안 배우죠. 아무튼 평면이 만들어진다는 알겠지?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싹 다 모아주면 2차원이면 직선이 나올 텐데 3차원이어서 뭐 축이 하나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직각처럼 안 보이네. 이렇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심심하면 식을 한번 풀어보시고 x, y, z에 대한 1차식 조합으로 나올 거예요. x, y, z에 대한 1차식의 조합으로 표현이 될 거다. 잠깐 말이 나왔으니까 해보면은 간단한 걸 해보면 그냥 들으세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죠? 기억나나? 뭐 이런 거 알아요? 이거 했잖아.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 뭐야? 1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 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확장한 개념.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비스듬히 잘랐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나옵니다. 대학교 가면 하겠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고요. 오늘은 좀 많이 깨어 있네. 점심이 맛이 없었나? 점심이 맛있으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었니? 맛있으면 많이 먹어서 자고 맛이 없으면 덜 먹어서 안 자고 뭐 이런. 아, 그랬군요. 네. 저는 올해는 급식을 안 먹고 있어서 아무튼 급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마라탕이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어르신들한테는 좀 부적합한 음식이 아닌가. 여러분 나이 때는 괜찮은데 어르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 선생님들 누구 계시냐 여기? 길래쌤, 경도쌤 계시네.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
자, 내분점, 매분점인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하고 똑같아요. 2차원 상에서 내분점, 매분점 구하는 공식을 알겠죠? 걔를 Z좌표만 한 번 더 계산을 했다 라고 우선은 기억은 그렇게 쉽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잠깐 설명을 하면, 뭐 점 A랑 점 B가 있을 때 M된 내분점을 P라고 하자는 거죠. P점의 좌표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방법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선분을 XY 평면에 정사형합니다. 수뇌발 내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P점도 따라서 내려올 거예요 라고 그냥 생각을 합시다. 따라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얘랑 얘 비율이 여기서 유지돼서 얘랑 얘 비율이 된다는 거죠. A', B'이라고 하면 사실 선분을 정상한 거기 때문에 A, B, A', B'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평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 4개가 있으면 점 4개를 지나는 평면은 하나가 안 나올 수가 있죠.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여기는 되게 책상이 잘 돼 있네. 야, 흔들리는 책상 없냐? 흔들리는 책상. 이거 흔들리죠? 이거 왜 흔들려? 이거 평면 2개인 거 알겠어? 이해되나? 여기 다리가 4개 있잖아. 4개가 한 평면 위에 있으면 얘가 안 흔들리죠? 흔들린다는 거는 평면이 2개가 나온다는 소리죠. 무엇이 있다? 교선이 있다. 너무 수학적인가? 뭐 그런 소리입니다. 얘는 정사이기 때문에 4개의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어요. 그리고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만 관찰하면 2차원 평면 도형이죠. 이거 중3 때 한 거 아니에요? 중2 때인가? M 대 N, M 대 N. 왜? 평행하니까. 이 점의 좌표들이랑 이 점의 좌표들에서 무엇이 똑같아요? XY 평면에 정상한 거기 때문에 Z 좌표를 빼고 다 똑같죠. 이 점 XY 좌표랑 이 점 XY 좌표랑 정확히 똑같고요. 이 점 XY, 이 점 XY 좌표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A', B'이 평면 위에 있으니까 이제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이 점을 각각 X, Y축의 수뇌발 정사형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직각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또 뭐가 똑같아요?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가 똑같죠.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너랑 X좌표가 다 똑같죠. 너랑 X좌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사형하면 2차원에서 내분점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Z좌표는 0으로 또 일치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M된 내분점이 XY좌표가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점 XY좌표를 찾아낼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Z좌표 알고 싶으면 YZ 평면이나 ZX 평면에 똑같이 정사형 수뇌발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비율이 성립하기 때문에 닮은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이 성립한다. 내분점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중점의 좌표가 항상 나오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분점도 똑같이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다. 공식 적용 잘 해보시고, 내분점, 매분점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도 마찬가지로 Z좌표만 추가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배웠네요. 자, 9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의 방정식. 9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스피어 맞냐 이거? 이거 히어 맞아 이거? 기억이 안 난다. 스피어죠? 정확히 기억 안 날 때 이렇게 지우면 될 것 같고. 자.
자, 원과 마찬가지로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죠. 중심은 센터고요. 반지름은 레디어스라고 하나?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좀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의 목표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뭐 구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보죠.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을 ABC라고 하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죠.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그 포켓몬 고하니? 갑자기 이렇게 네. 저는 하지 않는데. 자, 무엇이 항상 일정하다? 구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점을 잡았을 때 중심과 그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반지름으로 일정하다라는 식으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리가 항상 똑같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똑같으니까 거리를 제곱을 해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걸 구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구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를 아시면 되고, 반대도 알아야겠죠. 이런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인가. A, B,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이 플러스 값이라고 하면 R이 반지름인 구 위에 X, Y, Z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으면 얘를 만들어내면 되고, 이 식이 있으면 이런 의미를 이끌어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게 벡터 방정식 나올 때랑은 또 그렇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 할 때랑 마찬가지인데 137쪽 아래에 구의 방정식을 전개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전개를 해보죠. 전개를 했을 때 예측을 해야 되는데 XYZ의 제곱에 대한 식이 하나씩 나오고 XYZ에 대한 1차 식이 정확히 하나 나오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식은 전혀 나오지 않죠. 네, 이런 게 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뭐 교과서에 다 써져 있을 텐데 주번이 청소를 상당히 자, 는 0이니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게 얘를 라지 A로 치환하고 라지 B로 치환하고 라지 C로 치환하고 이 나머지 것들을 뭐 라지 D로 치환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이 나오면 무엇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구의 방정식이겠거니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봐야 돼요? XYZ에 대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봐서 중심이 어디에 있고 반지름이 얼마인 구인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건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래에 뭐 중심이 뭐 어떻게 되고 뭐 그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커야 반지름이 되니까 뭐 9가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원을 배웠을 때랑 마찬가지로 구도 그게 하는 거죠. 예제 1번 보죠. 예제 1번. 그 문제를 보면은 예제 1번에 4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 우선 서로 다르게 4개의 점으로 보이죠. 이 4개의 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질문을 하면 이 서로 다른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항상 구를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4개의 점을 지나는 구가 딱 하나 있냐고. 그렇지 않죠? 자,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2차원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어요. 얘는 평면에서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가 있어요. 안 그럴 때가 있죠. 언제죠? 1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으면 3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었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서로 다른 3개의 점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2개로운 직선 하나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이런 데 있는 거죠. 2차원에서 했던 걸 기억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삼각형의 외접한을 원을 하나 그리면 그게 원이 되는 거였죠. 얘를 3차원으로 확장시키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점이 하나의 평면 위에 있다. 그럼 4개의 점을 지나는 구를 하나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3개는 서로 다른 3개의 점이 있으면 평면 하나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평면에 위쪽에 점이 하나가 있던 아래쪽에 점이 하나 있던 그렇게 점이 있어야, 그러니까 4개의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야 구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냥 푸는 거죠. 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 구의 방정식을 그냥 쓰는 거죠. 여기다가 4개의 점을 대입해서 a, b, c, d의 상수값을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0, 0, 0 대입하니까 d가 0이 나오겠죠? 네, d 없어지고요. 1, 0, 1 1, 0, 1 이식 하나 나오고요. 0 빼기 1, 0 0 빼기 1 0 B가 뭐가 나와? B가 1이 나오나 보네. 1. 자, 1. 그럼 마지막 식에서 AC에 대한 식 하나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A, B, C, D 값을 찾은 다음에 정리를 해보세요. 중심과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시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중심을 알 수 있는 방정식을 써놓고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A, B, C, R 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좀 골치가 아파질 겁니다. 이렇게 풀 때가 좋을 때가 있고 이렇게 풀 때가 좋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말로 얘를 뭐 표준형이라 그러나? 표준형? 얘를 일반형이라 그러나? 그러죠. 수학 역량 기르기. 평면에 접하는 구, 축에 접하는 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XY 평면에 접하는 구를 생각해 보죠. XY 평면에 접하는 구. 자, 이렇게 그리면 접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니?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자? 3차원상으로 그리지 말고 2차원처럼 그리자라는 소리예요. X축이 점처럼 보이게, 그리고 XY 평면이 직선처럼 보이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X축이 점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이 직선처럼 보이는 게 XY 평면입니다. 그럼 구가 원처럼 보이겠죠? 구가 원처럼.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어야 구가 XY 평면에 접하고 있는 거죠. 네. 얘를 보고 중심과 반지름의 관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을 A, B, C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자, 그림상은 어떻게 보여요? 직선과 직선이 수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점에서 평면에 수뇌발 내린 거죠. X, Y 평면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AB 0?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얼마가 되죠? 여기서 그린 것처럼 보면 C처럼 보이고요. 이 구가 아래쪽으로 접할 수 있죠. 아무튼 거리는 절대값 C로 표시하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다? 이때 XY 평면에 구가 접하는 걸 알 수가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C는 중심의 Z좌표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YZ 평면에 접할 때 어떻게 될까요? YZ 평면에? XY 평면에 접할 때 Z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똑같았으니까 YZ 평면에 접한다고 하면 X좌표의 절대값하고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잘 보면 나머지 두 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처음 그리는 거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를 알겠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얘랑 동시에 일어나면 뭐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는 거야? 뭐 거기에 2번 문제죠. 동시에 접할 때. 그래서 구의 방정식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얘는 C값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C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R이다 가능하다는 소리죠. 왜? 이렇게 접하는 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접하는 것도 하나 있잖아요. 좌표가 두 가지로 다 표시가 되어 상관없다는 소리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한 4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케이스가. 자, 축에 접하는 구 보겠습니다. 축에 접하는 구. 자, X축에 접하는 구를 그려볼게요. X축에 접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걸 의도하고 그린 것 같니? 안 그렇습니다. 그냥 막 그린 겁니다. 막 그리고 X축에 접하고 있다고 하면 되죠. 그럼 얘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차원 평면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면 되죠. 네. 그럼 그려보죠. 얘는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자, X축이 있고 자, 9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 뭔 소리냐면 이 그림을 여러분 아마존 같은 데서 물건 사봤나? 어디서 해봤을 때 어디서 다 해봤을 텐데 그 사진 드래그하면 이렇게 회전되죠. 그런 거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물건 있으면 이렇게 아마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거든 거기서. 그런 거랑 똑같죠. 뭔 소리냐면 얘를 잘 돌리면 저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X축에 접한다 그랬잖아. 저 그림 어떻게 그린 거야?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12반 쪽에서 이렇게 본 거죠. 네네. 네, 그런 거죠. 네. 아무튼 자 A, B, C죠? 여기에서 이 수직은 뭐예요? 실제로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죠. X축이니까 무엇? X 좌표만 살아남겠죠. 그럼 얘가 반지름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다 했네. 개념은 다 배워봤고요. 교과서와 부교재를 잘 보시면 어떨까.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문제를 좀 풀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부교재 문제를 좀 풀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보니까 시간이 2번밖에 안 남아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월요일 수업이죠. 네, 그때 그럼 이제 그 주에 수업 2번 들으면 끝이죠. 월, 금이니까. 네,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오시고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을 하시고 네.